국가의 모든 국민이 매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금은커녕 병원비, 교육비, 심지어 주거비까지 전액 무료인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집집마다 슈퍼카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쇼핑을 가던 꿈같은 나라.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40여 년 전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부의 원천이 다름 아닌 새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국가 중 하나로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새똥으로 흥했다가 새똥 때문에 망해버린 나라. 나우루 공화국의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는 면적이 고작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호섬입니다. 인구도 고작 10,000명 남짓이었죠. 이 작은 섬은 수억 년 동안 바다새들의 거대한 휴식처였습니다. 수많은 철새가 이 섬에 내려앉아 배설물을 남겼고 이 배설물들이 산호초와 겹겹이 쌓이며 오랜 세월 동안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최고급 화학 비료의 원료 인광석이라는 천연자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인광석 덩어리였던 셈이죠. 1968년 영국과 호주 등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 채굴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됩니다. 마침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료 수요가 폭발하던 시기 인광석의 가치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고 조그만 섬나라의 상상도 못할 돈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나우루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부유했고 1인당 GDP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전 국민에게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우루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밭을 갈던 농부도 바다에 나가던 어부도 모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힘든 채굴 작업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해결했습니다. 국민들의 과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섬을 다 도는데 자동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나라에서 주민들은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최고급 슈퍼카를 사들였습니다. 달러 지폐를 화장지 대신 쓰고 싱싱한 열대과일 대신 하와이나 호주에서 수입한 통조림과 가공식품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루하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호주나 싱가포르로 날아가 백화점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일상적인 피서였습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교육과 의료는 전액 무료였으며 유학을 가고 싶다면 비용을 국가가 모두 대주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지상의 유토피아였고 영원할 것만 같은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나우루 사람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섬을 가득 채운 새똥이 무한한 자원일 거라 믿었던 것이죠. 독립 후 약 30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 채굴업자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파낼 인광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섬 전체를 샅샅이 파헤친 결과 나우루의 땅은 문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석회암 기둥만 솟아오른 달표면 같은 죽은 땅으로 변해버렸죠. 섬의 80%가 황폐화되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하는 법을 잊어버린 국민들은 자립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도 인프라도 심지어 일하려는 의지도 사라진 상태였죠. 정부 역시 미래를 대비해 해외 부동산이나 펀드에 투자를 해두었었지만 금융 지식이 전혀 없던 관리들의 방만한 운영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면서 막대한 국고마저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산했고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병원과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가던 이들은 당장 내일 먹을 물과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나우루 정부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 회피처였습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 허브를 자처한 것이죠. 이로 인해 전 세계 마피아와 테러리스트들의 세탁 자금이 나우루로 흘러들었고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으며 이마저도 막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국제적인 구걸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나라라면 어디든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만이 돈을 주면 대만과 수교했다가 중국이 더 큰 돈을 주겠다고 하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이른바 수교 장사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호주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호주로 밀입국하려던 난민들을 수용하는 악명 높은 난민 수용소를 섬에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다른 나라의 골칫거리를 대신 처리해주며 겨우 연명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현재 나우루 공화국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국토가 파괴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섬 전체가 잠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랫동안 수입 가공식품과 통조림만 먹어온 결과 전 국민의 90% 이상이 비만이고 당뇨병 발병률은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 그리고 국토까지 모두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새들이 준 축복인 새똥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 그 축복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나우루 공화국. 노동의 가치를 잊고 자원의 유한함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 작은 섬나라가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